존경하는 온베일리 입주민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조합의 사무총장 한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계속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 7년 동안 가장 비싼 아파트였던 아크로 리버파크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강남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온베일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비대위 출신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장악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우리 온베일리 앞날이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대위 허곤 회장과 이정무 관리이사가 동대표 선출 시부터 대립하여 입대위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이정무 관리이사의 사심이 개입된 독선적인 업무 처리, 입대위의 전문 지식과 추진력 부족, 그리고 직무유기, 봉사정신 결여 등으로 주택관리업체 계약 지연과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식당과 스카이 커뮤니티 등 조기 오픈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펜스 설치를 위해 이정무 관리이사가 편법까지 동원하며 수억 원의 입주민 주머니 돈 쓸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비대위 시절처럼 사사건건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되면 머지않아 고품격 온베일리의 명성은 추락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입대의 심각한 분열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입주민과 조합원님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첫째로 입주자 대표의 비상식적인 주택관리업자 계약 지연과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두 번째, 커뮤니티 시설 비품 구매 및 식당과 커뮤니티 오픈 지연. 세 번째, 단지 펜스 설치.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네 번째, 온베일리 입주자 대표회의 공공개방협약서 체결 지연에 따른 전체 준공 등 일정 지연 및 조합원 손해. 다섯 번째, 입대위 직무유기 사례. 정말 심각하고요. 그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나름대로 해결 방안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조합의 향후 일정과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대위 비상식적인 주택관리업자 계약 진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인수인계 절차는 이렇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선정 및 계약은 준공 전에 시공사, 저희 같은 경우 삼성물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조합하고 3자가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타워 PMC와 1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금년 5월 15일까지는 삼성물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원래 계약은 2월 말까지인데 저희 조합이 5월 15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서 삼성이 부담을 했고요. 5월 16일부터는 조합이나 입대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입주를 하고 나면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저희 온베일리 동대표 선출은 금년 3월 1일 날 선출했습니다. 자, 이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체에 재계약을 하느냐, 기존의 업체하고, 또는 입찰을 해서 새로 선정하느냐를 결정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타 조합을 예를 보면 입주 개시일, 저희로 보면 8월 31일부터 보통 6 내지 8개월 내에 시공사가 선정한 기존의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 조합은 6 내지 8개월이면 늦어도 금년 4월 30일까지는 주택관리업체 계약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온베일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7월 15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 조합의 주택관리업체 계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온밸리처럼 시공사가 선정한 단지는 시공사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 단지는 100% 기존의 주택관리업체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새로 입찰을 해서 새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강남에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고급 단지 또 대형 단지의 경우 입주 초창기 커뮤니티 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아주 좋은 회사를 경쟁 입찰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타워 PMC가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믿고 맡길 만한 우수한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 관리를 했던 우수한 관리회사를 새로 입찰해서 교체를 해버리면 상당 기간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리 되면 입대위가 주민들로부터 심하게 시달립니다. 이래서 입주 대표회의가 보통은 기존에 시공사 선정한 업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의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위탁관리회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경쟁 입찰한다면 저희 온밸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월 1,200만 원 정도가 타워 PMC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극단적이라면 국내 어떤 W 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500만 원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 아마 세대당 월 2,34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겠습니다. 각종 비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싸게 들어와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관리업체가 온통 비리를 저지르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하다 보면 공사비나 이런 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여기에 위탁관리비 절감액에 수십 배를 뒤로 챙겨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체의 반발로 예를 들어 기존 업체가 타워 PMC가 하고 있는데 새로 입찰하게 되면 상당 기간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리 저희같이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이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급 단지 관리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덤핑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그래서 아파트 관리 질이 낮아지고 입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고급 단지 이미지를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거의 대다수 단지의 입대위가 기존 업체하고 그냥 수의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시공사가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이 선정하는 어떤 그런 단지에서는 입찰 후에 입대위가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때 새로 입대위가 선정하는 업체가 불과 1년도 못 가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덤핑으로 하는 회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온밸리에 삼성에서 선정한 타워 PMC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밸리 같은 대규모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서울의 대표 아파트 관리 노하우와 특화가 되어 있는 단연 압도적으로 우수한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 타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타워 PMC가 관리 중인 서울의 대표 고급 단지를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저곡동 타워 PMC 이건 20년이 넘었습니다. 개포동 신축 6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이 타워 PMC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이번에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페스타스가 지금 6월 10일부터 입주하는데 여기도 선정이 됐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지금 15년째 지금 그 타워 PMC가 관리 중에 있고요. 성수동의 그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트리마제,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고급 단지들도 전부 다 그 타워 PMC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천동에 56층짜리 체리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남데일 같은, 그러니까 이 아주 국내에 대규모 단지고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단지 중에 서울의 대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대표 아파트 중에서 아마 타워 PMC가 빠진 단지는 아마 한남동의 나인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포 자이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미 GS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자회사 같은 관리 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합니다. 그런 진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타워 PMC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단지들이 뭐 이 짧게는 4년, 이 도곡동 타워필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그 입주민 동의를 받아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들의, 이 고급 단지들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또는 입주민들이 이게 입찰이 좋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20년 동안 입찰 않고 재계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급 단지의 입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타워 PMC가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그 관리 노하우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 PMC는 강남의 고급 단지들 중 타 관리업체가 관리하던 그 단지 중에 상당수 단지가 결국은 타워 PMC와 계약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입찰하고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소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재계약일 경우는 입대위에서 재계약으로 결정을 하면 선관위 구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서 회의에서 입주자 동의 받는데 한 일주일, 그래서 총 14일이면 재계약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경쟁 입찰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총 26일이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한번 유찰이 되면 다시 12일이 더 소요돼서 총 38일이 소요됩니다. 자, 입찰 유출되면 소요기간 약 40일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앞에 설명했듯이 수의계약으로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원베일리는 최고의 업체를, 타워 PMC를 삼성이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탁관리 재계약 입찰이든 재계약이든 추진 경과를 보면 얼마나 입대위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 날 조합이 입대위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아파트 관리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 관리 인수인계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받는 게 아니고 관리 회사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리 회사는 재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든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20일 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를 그때야 엽니다. 열어서 이때는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상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2개 이상 재계약을 하는데 2개 이상의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조합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설명회도 열겠다. 이건 정말 무시간 발상이고요. 정말 가능하지도 않는 정말 한심한 일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꼼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꼼수가 있는데, 재계약하는 건 안 돼. 일부 그 이사나 이런 분들이 입찰을 하려고 다른 업체를 끌고 들으려고 이런 꼼수를 지금 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달 동안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5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업체 5개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회도 무산됐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타워 PMC하고 재계약한다고 결정했는데 완전히 들러리 설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한 달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안 돼서 불과 5일 뒤에 30일 날 다시 입대위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31일까지 주택관리업체 계약하고 인수인계 알려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타워 PMC하고 계약을 해버리겠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입대위가 이렇게 계약을 안 해주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도 없고 이렇게 마냥 늑장을 부려서 다시 조합이 5월 20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30일까지 인수인계 하지 않으면 6월 7일 날까지 관리업체를 조합이 계약하고 인수인계 하겠다.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만 한 달에 2,600만 원씩 드는 적용 유지 관리를 해주고 이탁 수수료도 5월 말까지만 내고 종료하고 나머지는 입대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입대위가 그제서 5월 20일 날 다시 공문이 조합으로 처음 옵니다. 뭐라고 왔느냐? 8월 말까지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거나 입찰을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8월 말까지 적용관리비 월 2,600만 원씩 조합이 내주고 이탁 수수료도 1,200만 원씩 8월 말까지 네가 조합이 내줘. 자, 이게 불과 아까 얘기했지만 재계약을 가면 14일, 2주면 계약이 가능하고 이게 재입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가더라도 26일 아니면 38일이면 되는데 세상에 세 달 10일 뒤에나 결정해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이게 그 5개 회사 설명회가 무산되니까 급하게 5월 27일 날 입대위가 그 회의를 열어서 아니 불과 6일 전에 8월 말까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7월 15일까지 아파트 관리 업체를 계약해 주겠다. 자, 이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 아마 재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4월 25일 날 그 기존에 사업 PMC하고 수의로 재계약하기로 결정해 놓고 아니 생뚱맞게 아무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그 결정을 뒤집고 지금 입찰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8일 날 조합이 입대위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19일 날 조합 해산하는데 6월 18일까지 내가 재계약을 해. 이제는 입찰하면 늦어지니까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주면 그나마 이탁 수수료는 6월 말까지 조합이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도 2,600만 원씩 8월 말까지 지급해서 적용 관리를 해주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5월 28일부터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14일 걸리면 다음 달 10일, 11일이면 타워 PMC하고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가 충분히 끝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일 5월 30일 날 입대위 회의를 하는데 이때 여기 타워 PMC하고 다시 4월 25일 날 결정했듯이 재계약을 할 건지 입찰을 할 건지를 이때 또 다시 결정한답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어떤 발상이고요. 이때 입찰을 한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아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데 다른 단지들은 절대 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한 유능한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굳이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이네들 얘기대로 하면 7월 15일까지 우리는 6월 19일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되는데 굳이 7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각각 일자별로 저희가 보낸 조합 이 공문이나 입대위가 저희한테 보낸 공문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도대체 주택관리업체 재계약이 늦어진 진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대위가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재계약 결정을 입찰로 번복해버렸죠. 이래서 사실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타워 PMC하고 재계약 결정을 4월 25일 날 입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5개 관리회사를 한 달 동안 제안서를 받아서 설명 개천당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쓸모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설명회가 무산돼 버렸죠. 이때 왜 이거를 했냐면 특정 이사나 이 동대표가 결국은 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해서 특정 회사를 끌어들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뭐 관리비를 500만 원으로 제안을 해오면 이거 봐라. 예를 들어 타워 PMC 너 재계약할 테니까 너 관리비를 1200을 500으로 낮춰. 그러면 이 타워 PMC는 항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계약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계약을 끝내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찰해서 아마 그 회사가 W 회사인데 W 관리회사 그 회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관리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꼼수를 보였던 거고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늦었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갑자기 설명회가 하나도 참여 안 해서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입찰로 번복을 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4월 25일 날 입대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걸 번복하는 이유가 이정무 관리회사가 그 유명한 W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짓들을 하느라고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도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하면 7월 15일이 아니고 6월 11일이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하고 인수인계하고 조합은 6월 19일 날 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대일 말대로 지금부터 입찰을 준비해서 입찰을 간다고 그런다면 지금 7월 15일 유찰된다면 7월 15일도 계약 못합니다. 7월 10일까지 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유찰 안 됐을 때 얘기고요. 유찰 시는 7월 말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6월 초에 타워 PMC하고 저희가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늦어진 이유는 두 번째가 입대위 아파트 관리 전문 지식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장단점도 모르고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압력이나 어느 한두 사람의 그 리드에 그냥 쫓아가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위의 직무유기, 그 다음에 회장 등 임원진 추진력 부재. 정말 지금까지 3개월 됐지만 뒤로 쭉 설명하기 전에 정말 한심합니다. 이 양반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월 1일 날 동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5월 29일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에 조합이 그렇게 서두르라고 공문으로 독촉을 하는데도 계약 관련 입대회의는 4월 25일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출신들이 입대위를 장악한 폐해가 드디어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표 구성 비율을 보면요. 과거 비대위 원정대 출신 이정무 등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카페 출신 혹원 등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하고 중립적인 조합원 합해서 3명. 그래서 총 18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원정대 출신 이정무 등 10명이 지금 입대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허건 회장과 입대위 이정무 관리이사가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정무 그 관리이사가 집요하게 허건 회장의 업무를 발목 잡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허건 회장을 귀찮게 해서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이정무가 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마다 이정무 등 이 비대위, 이 원정대 출신 10명이 반대해서 입대위에서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모든 결정사항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